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 고딩의 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전에 TK인터를 사용을 해서 음료 주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버튼 배치를 바꾸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는 란을 만들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을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C 화면을 보면서 순서대로 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전에 작성했던 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그램 변경을 해서 몇 가지 기능을 추가를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좀 키웠고요. 버튼 배치를 가로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한글로 바꾸고요. 그 아래 주문 완료라는 버튼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을 수 있는 란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문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 주문 내역이 엑셀 파일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코드 수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버튼이 세로로 되어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가로로 버튼 배치를 바꾸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변수를 다 선언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뒤에 그리드 부분은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따로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btn 버튼 1에 대한 그리드 로우랑 컬럼이 있는데요. 로우는 행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한 같은 줄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로우는 동일하게 0으로 맞춰주고요. 컬럼은 하나씩 증가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컬럼은 다 0으로 되어 있고 로우가 하나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하나씩 표현을 했는데 지금 첫 줄에 다 메뉴를 표현을 할 겁니다. 로우는 그대로 두시고요. 컬럼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버튼은 종료 버튼, 그러니까 주문 완료 버튼이니까 이건 줄바꿈을 할 거예요. 이건 로우 1, 그리고 컬럼은 0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리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튼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백을 좀 줄 겁니다. 이렇게 패딩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이 작기 때문에 버튼이 안 보이죠? 화면을 좀 키워주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위에 가면은 여기에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충분히 키워주겠습니다. 450, 550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화면에 다 들어오죠. 이 아래에 아까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었죠. 그러면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2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거기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라는 글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벨을 추가를 해줍니다. 라벨 1은 아래에 썼기 때문에 라벨 2라고 하고요. TK 라벨, 이건 프레임 2에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프레임 2라고 넣어주고요. 텍스트는 이름, S는 10. 버튼 크기랑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칸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드를 사용을 했고요. 맨 첫 줄에 왼쪽은 라벨, 오른쪽은 이제 엔트리라고 해서 입력하는 입력란을 만들 거예요. 그 아래로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코드를 사용을 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름 대신에 휴대폰 번호, 다음 줄이니까 로우는 1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라고 해서 입력란을 추가를 할 거예요. 엔트리 TK의 엔트리에 프레임 2에 들어가는 엔트리입니다. 엔트리 2도 동일하게 TK 엔트리에 2. 엔트리 1 위치는 로우는 0이고요. 컬럼도 0입니다. 컬럼은 1인 거죠. 옆에니까. 다음 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름 부분이 표시가 안 되네요. 다시 코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드 1, 그리드 2라고 해야 되죠? 네, 입력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여백이 없어서 경계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백을 줘보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패킹을 할 때 패드 X는 10, 패드 Y는 10 이렇게 줘서 실행을 하면 여백이 생겨서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버튼을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버튼 이름을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커피, 라떼, 스무디, 여기는 차, 엑시트 대신에 주문 완료라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바뀌었죠? 자, 그러면 기능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름 입력하는 부분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그 엑셀에 저장할 때 어떤 식을 저장할 거냐면, 자,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열어볼게요. 네,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날짜가 들어가고요. 이름, 휴대폰 번호, 그 다음 커피, 라떼, 스무디, 차에 수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액, 이렇게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파일을 닫으시면 돼요.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오더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나열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라떼 하면 그 영문으로 커피 라떼 그렇게 추가가 되는데, 수량 표시를 하려면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하나 만들 거고요. 오더 2라고 하겠습니다. 커피 수량은 다 초기값이 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add를 하게 되면은 주문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수량을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오더 2. 기존 리스트에 append 하는 부분 다음 줄에 오더 2의 수량을 바꿔주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오더 2의 아이템. 이렇게 하게 되면 오더 2라는 딕셔너리에 키값, 아이템이 키값이 되고요. 그 값을 가져오는 구문입니다. 여기에 2를 증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 완료했을 때 지금은 종료를 시키는데요. 종료하지 않고 엑셀 파일에 기록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end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건데요.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그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send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외부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오더 2 그리고 합계 필요하고요. 이름 필요하고 휴대폰 번호 필요합니다. 이름은 엔트리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엔트리 1 get이라고 하면 값을 가져옵니다. 엔트리 to get.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값을 찍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찍어주면 됩니다. name, hp 그리고 오더. 이 값들이 엑셀에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데이트 타임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today %y %m %d 이건 뭐냐면 날짜를 2021 04 09 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거기 파일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코드는 간단합니다. 보통 파일을 다룰 때는 파일 네임, 그리고 타입, 인코딩 뭐 그런 걸 넣는데요. 엑셀 파일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크북을 사용할 거예요. 로드 워크북, 여기에 드링크 파일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요. 워크북 안에 워크시트가 있죠. 워크시트는 워크북에 시트명이 아까 시트 1이었어요.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에 어펜드를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처음에 척하는 시간이었고요. now dt 그 다음에 이름, 휴대폰 번호, 커피의 수, 커피 주문 수,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세이브를 해줍니다. 파일명은 동일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종료 버튼이 아까 주문 완료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버튼인데요. 여기 내용도 조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주문 완료 버튼 눌렀을 때 필요한 항목을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값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값을 넣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겁니다. 먼저 값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엔트리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름이 공백이면 메시지를 띄워줄 거예요. 메시지 박스에 show erro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트리 1에 포커스를 줄 겁니다. 깜빡깜빡거리게 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포커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해줍니다. 휴대폰 번호도 동일하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번에 엔트리 2 이렇게 됩니다. 주문을 마치시겠습니까? Yes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하는 게 아니고 위에 만들었던 주문 전송 함수 send 그걸 여기에 기록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네, 그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라떼, 스무디, 차, 커피, 라떼, 스무디, 라떼. 주문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죠. 완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주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예. 엑셀 입력하는 부분에 제가 코드를 잘못 넣었네요. append append 이렇게 해야 엑셀에 들어갑니다. 값은 아까 프린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주문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수량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정했으니까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커피, 라떼, 스무디, 차, 커피, 길동. 주문 완료. 네, 저장이 됐고요.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홍길동 휴대폰 번호 4111 이렇게 저장이 되었네요. 4111 그리고 25,500원 맞죠? 그리고 현재 시간입니다. 잘 저장이 됐어요. 그럼 엑셀 저장 기능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좀 미흡한데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문 완료를 하게 되면은 아래 텍스트 영역이 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 금액 부분도 다 지워져야 돼요. 이 부분 코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함수 하나를 만들게요. 클리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텍스트 에어리에요. 내용을 지워줄 거예요. 딜리트. 시작이라는 의미고요. 끝까지 지울 겁니다. 라벨 1은 금액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텍스트 값은 금액 0원이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액 합계는 0으로 만들어 주고요. 오더 리스트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더 2도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위에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엔트리 1, 엔트리 2 내용도 지워줄게요. 여기도 딜리트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는 1.0이 아니라 0이 들어갑니다. 사용법은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정해놨으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0 tk end 그리고 다 주문이 끝나면 이름 쪽에 포커스가 가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커피 라떼 스무디 주문 완료.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함수 호출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함수 호출 해줘야겠죠? 주문을 완료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필수 입력상에 다 문제가 없으면은 send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send에서 값을 가져와서 엑셀 파일에 표기를 했는데요. 엑셀 파일에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초기화해주는 함수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종료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주문 완료. 네, 내용이 다 지워졌고 포커스가 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사용을 해서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드는 여기까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